안녕하세요. 중수술입니다. 오늘은 11월 5일 금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7%, 그다음에 코스닥은 0.01% 하락 마감하였어요. 최근 들어서 시장이 엄청 쓰레기 시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런 쓰레기통에서 보석 찾기, 보석 찾는 시장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아주 옛날 보물찾기라고 하죠. 소풍 가서 보물찾기라면 동등한 조건 하에 뭐 여러 개의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이 쓰레기통에 이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개 되지가 않는다. 보석인 줄 알고 주워 봤더니 도금이더라. 그런 뭐 확률이지 않나. 외국인이 계속 장난질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 개관이 방조를 하죠. 개관이 방관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외국인들 물량 살 수 있게끔 최대한 편의를 봐준다라는 거죠. 꼬봉 짓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놈의 시장은 변화가 없다. 변화가. 제가 그렇게 이 빠질까봐 비트코인에 사실 손을 안 댔어요. 저는 차트생이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이 더 잘 맞거든요. 손을 안 대다가 최근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비트코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보다 차라리 낫더라고요. 수익률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은 돈이 들어가면 차곡차곡 채워지는 과정이라면, 주식은 여기는 다 채워놓고 요만큼 가지고만 지금 쳐놀고 있어요. 한계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돈도 안 돌고 그 돈 가지고 넣었다 뺐다 무슨 장난질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 이런 장난질도 이제 올해도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장난질도 오늘 혹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는 뭐다? 확실하게 방향 나올 거다. 위냐 아래냐. 저는 좀 위로 좀 보고 싶은 생각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 시장의 종목들 자리가 다 바닥이다. 웬만한 것들은 뭐 올라가는 놈들은 뭐 평생 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바닥이다. 그럼 대부분의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대부분의 개인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올 거면 다 손절해야 돼요. 그냥 주식시장 떠나고 그냥 외놈들하고 개관들하고 지들끼리 치고받고 지랄을 하든 연병을 하든 놔둬버려야 돼요. 그냥 쳐다도 안 봐야 돼요. 아우, 똥이 뭐 들어서 무서워서 피하냐, 들어와서 피하지라는 것처럼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니들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좀 보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의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요, 코스피는 기관이 팔았죠.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물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빠진다. 왜?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개관의 흐름만 중요시 봐라. 거기에 외국인도 들어오면 땡큐다. 아직까진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외놈, 이 개관놈들이 어느 정도 팔든, 근데 개관은 웬만하면 코스피를 잘 안 팔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인이 팔면서 양매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기관이 파는 만큼 외국인이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오늘은 개인이 많죠. 그러니까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종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결국엔 또 1000포인트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다. 오늘도 995포인트 어제 저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제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게, 오늘은 없어도 되는 날이다. 요렇게 그어도 어제랑 아무 차이가 없는 시장이고, 물량도 똑같죠. 어제랑 들어왔던 수급도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시장인데 뭐만 계좌만 개박살 내놓는 시장인 거예요. 그냥 안에다 가둬놓고 미친듯이 패버리는 거예요. 그냥 얘 샀다가 얘가 어제
오늘 올렸으면 내일은 얘 두드러 패고 다른 놈 올리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얀 곡선을 타요. 요런 흐름인 거지. 요런 흐름. 요런 흐름. 분명히 오르는 거 있고 내리는 거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좌는 계속 떨어져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흐름이다. 몇몇 종목들 빼고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이 짧은, 즉 여기서 요만큼을 올리는 지수나 뭐다? 종목들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하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때 흔들었던 그 자리나 요때 흔들었던 자리나 크게 차이가 없다. 즉 지수의 높이는 우리 시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미국 다우나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런 지수에 맞춰서 뭐다 종목들이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 비트코인처럼 0.00023으로 시작했던 게 수급이 올라오면서 이제 1달러, 2달러, 3달러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꾸준함이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한 게 전체 종목의 한 10%에서 15% 정도? 나머지는 들었다 놨다 요지랄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값어치가 낮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시장의 이 재테크 투자처가 주식인 거는 당연한 건데 너무 형편없다. 형편없다라는 거고, 이제 내년이면 대선이죠. 오늘 뭐 윤석열 씨하고 홍준표 씨, 결국 윤석열 씨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인기에 힘입어. 그러면서 또 장중에 또 쳐흔들었는데, 그러면서 정부에서 오늘 오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내년엔 코스피보다 코스닥, 쳐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오늘 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내년이 대선이다. 그럼 뭐 돈 필요하다. 그럼 뭐 코스닥이 빠르니까 거기다 정치인들 돈 넣을 거니까 자금 세탁할 거니까 코스닥 올리자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코스닥 1000포인트 한번 봐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뭐가 움직였어요? 2018년도에 여기 자리죠? 맞죠? 여기 제약바이오가 미친듯이 갔었죠. 1000포인트 900포인트까지 갔었죠. 그쵸? 그래서 주저앉혔잖아요. 요 흐름을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왜 이제 대선 들어가고 돈 들어가면 눈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장난칠 확률이 좀 높지 않나 라는 좀 생각해보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시장이 나아지길 좀 기대하고 있고, 이랬든 저랬든 물량 쳐 모으는 과정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물량 쳐 모아가지고 위로 올리면서 나머지 더 모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 쳐 모으고 팔아쳐면서 올릴 거냐,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셔라. 코스피는 2970포인트 살짝 이탈했다가 일단 갖다 놨어요. 그쵸? 월요일날 다시 이 자리 유지하는지 봐라. 이 자리 깨고 내려가면 2940포인트 부근까지는 한 차례 밀릴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해되시죠? 뭐 지수는 크게 중요치 않고요. 어떤 놈이 사고 어떤 놈이 파냐만 우리는 관심 갖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종목으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뭐 윤석열 씨가 되면서 홍준표 관련된 종목들이 개처박았죠. 하한가를 갔어요. TPC. 최근 들어서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고, 그죠? 하나고, 뭐 윤석열 씨가 될지 홍준표가 될지 당연히 주포들은 모를 일이에요. 이거는 대외적인 변수기 때문에 얘네들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올라갈 때 강하게 올리기보다는 위아래 흔들어대는 그림을 계속 만들어냈거든요. 왜? 어느 정도 지들도 물량은 정리를 조금씩이라도 해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야 뭐다? 피해를 덜 본다라는 거지. 어찌됐든
그런 흐름으로 주가를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하나의 중심봉을 만들어 놓고 요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어제 오늘 꼬리를 달면서 물량을 좀 털어나가는 게 나가는 부분이죠. 물량을 좀 털어나가는 부분에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를 강하게 쳐 눌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2100원에서 10% 정도 쳐 올렸다가 여기서 VI를 걸어놓고 VI에서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을 들어오게끔 하고 그 VI에서 빠르게 눌러버린 거예요. 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씩 누르면 뭐다? 거래가 강하게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가 강하게 터져야 된다는 거. 즉 단기적인 수급은 나갈 수 있지만 기존에 들어왔던 전체적인 수급이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TPC.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윤석열이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홍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뭐냐? 첫 번째, 이낙연처럼 이재명 뒷공무니에 쳐붙든지, 그럼 윤석열 뒷공무니에 붙든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하든지. 후자가 얘네한테는 더 나은 그런 선택을. 근데 홍준표 성격상 똥꼬딱진 말은 좀 그렇죠. 아무튼 뒤에 쓰진 않지 않을까. 그 사람 성격 자체가 약간 그 존심 있어 보이는 말투잖아요.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목소리 톤도 비슷하고 우리 문 대통령도 고집이 꽤 있잖아요. 뭔 얘기하더라도 자기 고집이 소신이 이렇다 하면 거기 밀고 나가는 것처럼 비슷한 성격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좀 정치적인 얘기가 불편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길 바라겠고요. 차트 보는 관점에서 지금의 이 부분이 분명히 단기적인 수급은 나간 건 맞아요. 맞지만 나중에 후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는 것까지 가정을 할 수 있는 플랜 B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플랜 B가 나올 수 있다. 그럼 플랜 B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세를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빠질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난다. 어디? 1400원에서 1250원까지는 열려 있는 자리다. 왜? 기존의 저점은 요 자리지만 이게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왜? 오늘 하한가를 강하게 박았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었고 강하게 박았기 때문에. 그러면 갭이 떨어진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주말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월요일날은 좀 희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랬든 저랬든 어찌됐든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올라올 때 요 자리 1900원 위로 올라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얘는 1900원 위로 올라타느냐가 관건인 거고, 올라타야만이 뭐다? 얘가 이 홍준표 씨가 무소속이든 뭐든 또 다른 횡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2,400원 혹은 2,500원까지 한 차례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까지는 일단은 어쩔 수 없이 열어놔야 된다. 그러면 월요일날 개파락이 어느 정도로 시작하느냐가 뭐 관건인 자리겠죠. 당연히. 밑에서 올라오는 2평은 다 깬 자리고,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 거냐만 판단하면 되는 자리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1300원 많이 밀려서 1250원은 깨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혹여나 뭐 개파락이 말도 안 되게 1200원 밑에서 시작한다면 당연히 1000원까지는 무조건 밀어줘야 된다 라는 관점이고, 위로 올릴 때는 어디로 회복을 하는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위로 올라와야 그 다음을 또 노려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올라와서 맞고 떨어진다면 뭐다? 당분간은 박스권이 나온다. 이 박스권에서 위냐 아래냐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준표 씨의 행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온다면. 그죠? 그러면 이건 또 모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 얘도 오늘의 이 흐름 자체가 똑같은 관점으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바로 하한가가 나왔고, 그리고 하한가에서 한번 상위, 이 하한가가 풀리면서 물량이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들어온 자리예요. 그죠? 단기적으로 물량이 누군가는 위에서 팔고 그 팔았던 물량을 어디 밑에서 박은 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얘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온다라는 거고, 그 기술적 반등이 5,7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5,700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요 안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방향 잡는다. 위냐 아래냐.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못 넘기면 맞고 떨어지면서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시켜야 된다라는 과정이에요. 그냥 3,400원에서 3,3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5,700원 사수하는 게 관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홈센터 홀딩스도 마찬가지의 종목인 것 같죠. 얘는 하한가까지는 안 갔어요. 하한가를 갔다가 풀린 거 풀렸네요. 갔다가 풀린 거 그만큼 이게 대장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미리 빠지고 있는 추세였으니까. 그죠? 빠지고 있는 추세였었고, 그 추세의 하단을 닿았기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얘는 이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못해도 여기죠. 143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이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또 한 차례 고점 상승은 못하더라도 위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고 1,400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면 주가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다시 저점을 확인하러 내려올 거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800원, 900원대까지도 봐야 되는 거. 지금 일단 단기적인 저점 자리는 확인한 부분이다.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과정으로 요 안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것보다 요 안에서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앞으로의 행보에 좋은 그림이다. 여기서가 여기보다 낫다라는 과정으로만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틀 동안 인트로매틱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말씀드렸을 때처럼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세를 이어가는 확률을 만들어 주다가 고점에서 십자 양봉이 나왔다고. 도찌죠. 고점에서 나오는 도찌는 위냐 아래냐 방향을 잡는 부분인데, 하방에 대한 압력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그러면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요런 모양 만들어 놓고 강하게 눌렀어요. 이틀 동안 10에서 15%를 처음 밀었어요. 대신 처음 미는데 재밌는 건 요렇게 올라가던 종목이다 보니까 꽉 누르니까 누군가가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죠? 크게 보면 요런 흐름이 나왔다가 요런 흐름이 나왔다가 누군가 요런 흐름을 만들어준 거고, 그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요런 흐름이 나왔다가 요런 흐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요런 흐름만. 처음에는 밀렸을 때는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두 번째 밀리니까 매수세가 적어졌다라는 거죠. 왜? 좀 더 빠질런가 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관점이니까. 이랬든 저랬든 십자 도찌가 나오고 누를 때 강하게 누르는 흐름보다는 그냥 가볍게 호가창으로 장난치는 흐름이에요. 훅 눌러놓고 훅 땡기고 그러면서 2평 밑으로 쳐박는
흐름을 보여주는 관점인데, 이랬든 저랬든 얘는 4,880원, 이게 4,900원이죠. 이 자리 이탈하지 않는 이상 뭐다?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부분이다. 되는 부분인 거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요 자리 위로 잡아놨어요. 즉 단기적으로 빠르게 쳐 올렸던 요 자리는 깨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 자리 좀 길게 볼 수 있는 요 자리는 남아있다. 그렇다면 월요일날 한 번 더 혹시나 누른다 하더라도 4,900원 위에서 지지만 받으면 뭐다? 종가는 이 위로 올려다 놓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다 다시 이 위로 올라탄다면 단기적으로 이 수급을 또 뭐한다? 만들어내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한 차례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놓으려고 일부러 누르는 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아요. 시장이 그지 발사기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맞춰서 빠진 거고,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 BNC 전에 말씀드리고 다시 또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인 거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추세에 또 깨고 내려왔어요. 오늘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아예 시초가를 밑으로 개파락 시켜놓고 뭐다? 위로 저항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자리를. 그죠?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이 위로 올라가는 게 관건이다. 이 위로 못 올라가면 뭐다? 열려있는 자리는 21,500원까지 뭐다? 박스권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아직 이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결국에는 쌍바닥을 한 번 더 찍고 갈 거다. 지금의 자리에서 쌍바닥을 만들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평평한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으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좋지 않고 뭔가 이슈가 없으면 무조건 쳐밀리는 시장이다. 공매도는 요런 기회 놓치지 않는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왜 그냥 앉아서 그 돈 버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남의 거 빌려가지고 노름판에 노름하러 와가지고 빚으로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따가 줄게. 또 졌네. 내가 이따가 줄게. 땄네. 내 거 거기서 까.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빚쟁이가 돈을 따갖고 나가요. 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그죠?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이다. 그렇게 본다면 조금 주봉과 월봉이 애매한 그림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다?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다? 더 빠지기보단 버티는 그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또 그지 같은 행동만 보인다. 그럼 뭐 해야 돼? 주저앉아야 돼요. 어디까지? 18,000원대까지. 음. 19,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한 번은 주저앉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슈가 안 붙으면 뭐다? 질질질 흐른다. 왜? 시장이 별 볼 일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라도 조금 빼갖고 다른 데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형편없는 10종목에서 수급을 빼갖고 괜찮은 이슈 있는 한 종목의 수급을 몰빵해주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질질질질질 흐르는 종목들이 많아요. 대신 시장이 받쳐주면 이 질질질보다는 버틴다라는 거죠. 1, 2%라도 상승해주고. 근데 그 다음날 또 시장이 안 좋으면 4에서 5%로 쳐밀어요. 결국에는 오른 것보다 빠지는 게 많은 시장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서기를 바라야 되는 종목이에요. 지금은. 왜? 시장에서 이 관심이 어느 정도 소외가 돼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반도체 관련이죠. 시장이 반도체라면 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다음으로 이 코스닥을 받쳐주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 메커스라는 종목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주가를 최근에 많이 올려놨다가 결국에는 다시 오늘 강하게 쳐밀렸어요. 쳐밀렸고, 전체적인 흐름 보면 최근 들어서 수급이 한번 빵 하고 들어오고 주가를 쳐누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다가 빵 하고 올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꾸준한 상승이 자주 들어오는 거라기보다는 뭐 하는 종목? 그냥 그때그때 한 번씩 빵빵하는 종목이에요. 빵빵이. 그만큼 가볍다. 그리고 시총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호가창도 그렇게 두툼하지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빵빵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씩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게끔. 분명 어제 수급이 강했는데 다음날은 평균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럼 평균가하고 별 차이 없으면 뭐다? 주가는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왜? 누군가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니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게 받쳐주는 물량이라는 거고. 그러면 얘는 요때는 한 차례 올려다 놓고 기존에 올라왔던 자리까지 쳐밀었다고 본다면 여기도 여기서부터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그림 차례로 본다면 얘도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자리까지 한 6,700원까지 그래야만이 또 한 번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한 번에 여기는 두 번에 나눠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 올라갔던 건 지켜줄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그쵸? 여기 한번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해주고 그대로 누른 자리. 그럼 지금의 자리는 어디? 여기서 여기 자리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7,500원에서 7,250원 사이.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7,800원 위로만 올려다 놓는다면 뭐가 나온다? 슈팅 한번 뽑아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수급이 되게 가볍다라는 거. 그러니까 눌렸을 때 올라갈 때 쫓아가기보다는 얘는 눌렀을 때 모았다가 슈팅 나올 때 털고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종목은 주포가 돈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요때하고 지금하고는 흐름이 달라요. 뭐가? 상한가라는 게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는 뭐 15%였는지 모르겠지만 요 뒤로는 뭐다? 다 윗골이 달아요. 그냥 무조건 윗골이 나와요. 즉 돈이 없다. 이게 단기적으로 헤쳐먹고 빠지고 눌린다 싶으면 올라오고 결국엔 그래도 회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우상향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본다라는 거고요. 자, 서린바이오 여전히 뭐 시장이 그러니까 주구장창 빠지고 있다라는 거 공매도에 대단하게 처맞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그에 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잘 버티고 있는데 얘는 말도 안 되는 이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누구 하나 수익을 보기보단 손해보는 시장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거진 없다라는 거죠. 공매도 치는 놈들을 빼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누를 수 있는 자리까지는 거진 다 쳐눌렀다. 2만원을 기본 이 바닥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잡을 수 있는 자리가 28,000원과 21,300원 자리가 나와요. 즉 이 자리에서는 이젠 정말 과감하게 생각을 해볼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도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 뭐다 얘는 진짜 별 볼 일 없다. 올해는 답 없다. 그냥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흐름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강하게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이 이슈가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고요. 이제 뭐 백신이 생산된다고 하죠. 뭐 1호 백신이 될 수도 있는데 저전에 하고 있는데 이랬든 저랬든 주봉상에서 강하게 상승했고 이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균등하게 벌려놓은 이후로 주가가 쫙 빠지면서 위에 있는 단기적인 이평선들은 역배열을 만들려고 노력 중인 거고 캔들은 주저앉으면서 이제 구름대 상단에 닿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는 1차 올라왔다가 눌렀던 요 자리와
2차 올라왔다가 눌렀던 요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차 눌렀던 요 자리 28,000원 700원 자리가 뭐다? 구름대 상단을 만날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버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요 자리를 또 깨고 내려앉는다. 그래도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뭐다? 구름대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뭐? 구름대 하단이 저항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름대 하단을 저항으로 남고 요렇게 버티면서 요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누군가는 포기한다. 그럼 뭐 해야 돼? 던져야죠. 에라이 씨. 하면서 그냥 딴 거 사고 말겠다. 아, 이거 실망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지들의 의도대로 밀렸을지언정 이제는 뭐 자리를 만들어야 될 자리예요. 여기서까지 밀리면 나가린 거예요. 그냥 이 종목 그냥 뭐 개처반인 거예요. 그냥 아무 쓸모가 없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소외가 완전히 됐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기에는 아직 이슈는 남아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자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해본다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도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수급이 안 들어올 때는 차트를 볼 이유가 없어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무슨 차트를 봅니까? 그죠? 실제적으로 호가창에서 여기가 예를 들어 21,500원이고 지금의 자리가 예를 들어, 그리고 호가가 이제 위로 10개 밑으로 10개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가란 말이에요. 근데 위에 수량이 다 비어있고 그 위에가 플러스 20%인 23,000원에 한 주가 걸려있다고 쳐봐요. 그럼 한 주만 사도 15%가 올라요. 수급이 없을 때는 그만큼 호가창을 비워놓고 장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차트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호가를 어떻게 장난치냐에 따라서 요런 그림 나왔다가 다음날 요런 그림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지지 흐른다. 그 지지지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선 옆으로 횡보가 필요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예요. 결국엔 요 자리까지 무조건 눌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전 제 현대바이오 영상에서 요 자리인가에서 한번 슈팅 나오고 나서 못 넘기면 뭐다? 결국엔 이 자리까지 밀어야 된다. 뭐다? 신풍제약을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은 관점이에요.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였죠. 어디? 이랬든 저랬든 무조건 이 자리는 확인해야 된다. 그죠? 무조건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거기서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 밑으로 더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건 이제 이 자리 위로 다시 회복시켜 놓기 위함이에요. 왜? 이 자리 밑에서 오래 버티면 뭐다? 들어있던 물량까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아예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 곧 조만간에 뭐가 돼야 돼? 상장 폐지 돼야 돼요. 그럴 거면 상장 폐지 만들어야 돼. 왜? 수급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버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자리 위로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얘에 대해서 희망이 있었고 이 회사에 대해서 뭐 경구치료제든 뭐든 간에 희망회로를 돌리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그렇게 받아주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시장의 돈은 한정돼 있다. 1년 전에 얘한테 쏟았던 100억이 있었다면 1년 뒤에는 그 100억이 누구한테? 다른 놈한테 간다라는 거예요. 돌려치기죠. 결국 뭐 챔피언 벨트가 1년엔 얘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는 누군가한테 또 넘어가잖아요. 자기 걸 주잖아요. 네슬링 같은 거 보면 그런 거랑 같은 기준이에요. 그럼 결국엔 올라오면서 뭔가를 쳐 만들었다면 그 쳐 만든 자리까지 무조건 확인하러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자리까지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다? 얘는 이제 아예 쳐다볼 필요가 없고 종목을 관종에서 삭제해야 돼요. 앞으로의 뭐 희망회로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시장에 영향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 조금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단기적으로 한 차례 해먹고 나갔던 그런 자리 부근에서 받아주는 그림이 연출이 될 거겠지만 그런 흐름으로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다. 그러니까 2만원을 현재 마지노선이지만 이 2만원에서 5에서 10% 정도는 한 차례 더 밀었다가 반등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죠? 뭐 솔직히 고점 대비해서 엄청나게 빠졌죠. 대부분 이런 종목들이 많다라는 거.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가치투자 뭐 그런 거를 하기는 아직은 무리가 많은 시장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어찌됐든 단기적인 관점이라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 이제 유지하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유지가 나온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들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종목을 물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 23,000원 위로 올라와서 지지하는 걸 확인하시고 불타기 개념으로 하셔라. 이해되시죠? 한 차례 강하게 찍어 눌렀던 요 자리 위로는 올려다 놔야 돼요. 다시 이 안으로 복귀해서 뭐 해야 돼?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만들든 이 위에서 만들면 더 좋고, 이 위에서 만들면 만들수록 뭐다? 빠진 거에 30에서 50% 정도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진다. 한 4만원 부분까지.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솔고바이오 1260원 말씀드렸죠. 1260원은 어제 이탈을 했다가 오늘 다시 또 갖다 놨어요. 요때 1260원인 거 말씀드렸죠. 빠르게 일단 갖다 놨고, 이랬든 저랬든 이 구름대 안에 갇혀있는 흐름이다. 그럼 시장이 좀 나아지면서 어떤 관점으로 움직여 줄 거냐. 올라오면서 또 이 구름대, 이 1400원이죠. 이 자리 못 넘기고 맞고 떨어지면 뭐다? 당분간 또 이 안에서 조진다. 그러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안착하기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 빠른 시일 안에 이 1400원을 회복해야만이 날아가는 차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얘도 요때 이 이슈를, 이 감자하고 뭐 대주든 지랄이든 뭘 했던 이 이슈를 뭔가 한번 더 펼쳐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돼요. 누구처럼? 세미시스코처럼. 얘는 1차 때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고 이런 흐름을 유지하는 관점이 나타나니까 바닥 대비해서 50% 정도밖에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딱 뭐예요? 조건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한 번 더 쏘는 거예요. 대신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던 상승률 배보다 그냥 길이로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길이로. 길이로 따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100%면 여기서 50% 정도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제 슬슬 조심을 또 해봐야 되는 관점이겠죠. 얘도 이제 이해되시죠? 아무튼 뭐 그런 흐름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솔고바이오도 그런 흐름을 좀 기대해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가 필요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이고요. 뭐 상장 폐지 부분까지 갔다가 뭐 대주주 바뀌고 회사가 나아지면서 게임 관련주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어요. 그죠?
1차적으로 상승을 하고, 얘도 흐름을 보면 1차적으로 강한 상승을 만들어주고 고점과 바닥 대비해서 50에서 6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하는 자리예요. 그죠? 그럼 이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뚫었지만 시장이 어제 오늘 개판이면서 주가를 강하게 눌렀거든요. 그죠? 근데 눌렀는데 실제적으로 이 오후장에 이 자리를 꽤 빠르게 땡겨 올렸단 말이에요. 확 누르고 확 땡겨 올렸다가 다시 누르는 뭐 그림은 만들어냈지만 이랬든 저랬든요. 이 종목은 6,550원을 이탈하기 전까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예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구름대 상단 때리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한 달, 두 달 안에는 구름대를 벗어난다라는 거.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위아래 흔들면서 구름대를 벗어날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구름대를 한번 쳤다가 윗꼬리 달고 들어오면서 이 안으로 갇힐 거냐. 두 개 중에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뭐 일봉에 보더라도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왔고, 그리고 음봉,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음봉, 그리고 여기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음봉이 나온 거거든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올라가는 이 크기도 강해졌고 누르는 크기도 강해졌어요. 그죠? 여기서 요만큼 눌렀다가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눌렀다가 요만큼 갔다가 지금 요만큼을 누른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올라가는 자리를 보면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10%,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50% 주워 먹었고, 올라갔다가 100%를 주워 먹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다시 올려다 놓으면서 어디까지? 50%. 그럼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은 높다. 그 확률이 어디? 여기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단기적인 관점은 당연히 7,200원 다시 한번 확인하더라도 이 7,200원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고 유지하는 흐름 나온다면 뭐다? 당분간 박스권의 흐름 혹은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밑으로 하락하기보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방향성이 나온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뭔 소리냐? 올라가던 이 흐름에서 지금 올라가는 것도 길어졌고 내려가는 것도 길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올라왔던 각도보다 더 세게 올라가지 않으면 뭐다? 올라간 각도가 줄어들면 이제는 하방 압력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셔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들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은 좀 시장이 좋은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